권력의 정점.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옥좌. 숙종. 조선의 19대 국왕이자 조선시대 국왕 중에서 본인의 아들 영조 다음으로 재위기간이 가장 긴 왕이다. 숙종은 약 46년을 집권하였다. 또한 조선 왕조의 장남은 불운하다는 징크스를 깬 왕이기도 한데, 많이들 아시듯 숙종은 조선 왕조의 장남은 좋게 산 적이 없다는 징크스를 깬 왕으로, 또 조선이 유교 국가란 사실을 제외로 하더라도 모든 왕조에서 정통성은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였는데,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 때 이후로 적자와 서자의 구별이 심해지는 조선 중기에 풍토상 적자인 왕은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여기에 더해 숙종은 적자, 적손, 장자, 장손에 조선 왕실에서도 원손으로 태어나 세손으로 그리고 세자에서 왕이 된 정통성의 끝판왕이었다. 숙종은 할아버지 효종에서 시작하여 숙종의 아버지이자 효종의 장남 현종으로, 그리고 아버지 현종에서 장남 숙종으로 이어지는 구도인데, 이런 전통성을 가진 왕은 조선시대 딱 2명밖에 없다. 바로 숙부에게 왕위를 뺏긴 단종 즉 노산군과 숙종뿐이다. 숙종은 어머니를 명성왕후를 닮아 성질이 다혈질이었다고 한다. 그만하시오. 그만하면 됐어. 전하! 그만해 이제! 숙종의 성격.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는 본인의 할머니가 되는 장렬왕후에게도 못되게 굴었으면서 본인의 자식에게 한 유명한 말이 기록에 남아있는데, 세자는 내 배로 낳았지만 그 성질이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니 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란 기록이 있다. 숙종의 성격은 굉장히 포악했다고 하며 반대로 몸은 또 허약했다고 한다. 빗으로 때리면서까지 명성왕후가 숙종을 말렸다는 일화는 유명하며, 부왕인 현종이 온화한 성격인 것에 반해 숙종은 정반대의 성격이었다. 또 명성왕후는 자신의 며느리 인현왕후에게도 이런 말을 남겼는데, 아직 내전이 그 사람을 보지 못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 간교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소. 주상께서는 평소에도 희로애락의 감정이 불길처럼 일어나시는데, 간악한 사람이 그것을 옆에서 부채질한다면 그것은 큰 재앙이 될 것이요. 라는 말을 남겼다. 숙종의 이런 성격은 화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록으로 보면 1688년 7월 16일 숙종실록의 일화이다. 이 시기부터 상해의 노여움이 폭발하고 점차 번뇌가 심해졌어. 입에는 꾸짖는 말이 끊이지 않았고 밤이면 또 잠들지 못하였다. 마음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번뇌가 심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다. 수렴 청정 없이 친정하다. 숙종은 1674년 음력 8월 23일 14살의 나이로 조선의 19대 임금으로 즉위했다. 당시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가 살아있었음에도 숙종은 수렴 청정 없이 친정을 하였는데, 이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시 장렬왕후가 대비치고 권력이 없었고, 반대로 장렬왕후의 손주 며느리였던 명성왕후 김씨는 현종의 정비이자 숙종의 어머니로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서인들의 구심점이었고, 또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의 성질 또한 한성격해서 당시 큰 어른인 장렬왕후에게 수렴 청정을 맡길 수 없어서 숙종이 친정을 한 것 같다. 당시 조선 왕실에서 우더른의 하인을 혼내는 것도 예의에 어긋났는데, 우더른 앞에서 하인을 혼냈다고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뭐라 한 일화는 이제 다들 아실 것이다. 그런데 명성왕후는 조모가 되는 장렬왕후의 궁녀장씨를 쫓아내기까지 한 인물이다. 이는 명성왕후의 내명부 내에서 입지를 알 수 있고, 장렬왕후는 쫓겨난 궁녀장씨를 명성왕후 사후에 다시 데리고 올 정도로 손주 며느리의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궁중 속에서 명성왕후가 장렬왕후에게 수렴청정이란 권력을 줄 일은 만무했으니, 당시 14살이었던 숙종이 친정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당시 이런 친정은 조선 왕실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신기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14살의 어린 군주 숙종은 수렴청정 없이 직접 나라를 통치한다. 참고로 장령왕후의 상복 문제로 벌어지는 조선시대 큰 사건이 예속논쟁이었고, 조선시대엔 15살을 성인으로 보았다. 100개의 눈과 1000개의 귀를 가진 그 애물. 금상.
숙종은 처음부터 왕권이 강력했나. 부왕 현종은 숙종과 달리 조정의 균형을 잡으려는 온화한 왕이었다. 왕실의 상복 논쟁이자 정통성을 명분으로 둔 당시 조선의 정치 싸움이 1659년 현종 원년 기해예송과 2차 이해송 논쟁인 1674년 현종 15년 갑인예송 때 현종은 왕권을 위협하는 서인의 영수 송시열에게 비만기를 내려서 송시열을 질책하며 송시열은 쫓겨났고 현종은 조정의 균형을 잡으려 했다. 2차 이해송 논쟁인 갑인예송으로 정권은 남인이 쥐었었다. 그런데 갑인예송 2달 만에 현종이 승하한 것이다. 현종이 승하하기 6개월 전에 숙종에겐 친할머니가 되는 인선왕후가 사망했는데 아버지 현종도 인선왕후의 빈소에서 6개월 후에 사망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숙종은 당연히 예송 논쟁을 일으킨 신하들, 즉 왕권보다 신권이 강한 것을 못마땅히 여겼다. 고로 숙종이 즉위했을 때는 남인이 잠시 정권을 쥐고 있었을 때이며 이때는 서인의 영수 송시열이 실각해서 송시열의 처벌을 두고 남인은 청남과 탕남으로 나누어 남인의 청남, 탕남 정권이 조정을 좌지우지할 때였다. 숙종은 외척 김석주를 이용해 남인을 견제하던 참회 사건이 벌어지니 경신환국이다. 전하를 보필하는 대신들이 아니옵니까? 모르는 소리 해서 나도 적당한 때에 적당히 쓸어버려야지. 경신환국 1680년 숙종 6년 3월 남인의 계파 탕남의 영수 허적이 연회중 큰 비가 오자 남인의 영수 허적이 왕만이 사용할 수 있던 용봉차일이라 하는 기름을 칠하여 물이 새지 않게 하는 천막을 마음대로 가져갔다. 숙종은 이걸 모르고 비가 오니 영의정 허적에게 용봉차일을 가져다 주라고 하였는데 웬걸 이미 가져가 버렸다 하니 숙종이 여기에 대로하여 공조판서 유혁연을 해임하고 남인인 이조판서 이원정을 파직시키고 영의정 허적을 사직에 물러나게 하는 등 급작스럽 인사개편을 단행하며 영의정 허적의 서자 허견이 인조의 손자인 임평대군의 아들들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 흔히 삼복이라 부르는 이들과 함께 역무를 일으키려 한다는 삼복의 변으로 이어져 결국 집권당 남인은 실각하고 서인이 재집권하게 되니 남인에서 서인으로 정권이 옮겨진 사건 경신환국이며 이때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는데 서인 강경파를 노론이라 하였고 노론의 영수는 송시열이었으며 서인 원건파를 소론이라 불렀고 윤정, 한태동, 박세채 등이 있었다. 그러다가 서인이 집권하고도 9년 후인 숙종 15년 전하, 중전이 이 아침에 여기 어인일이요? 기사환국 1689년 숙종 15년에 서인의 영수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이 정치적으로 실각한 사건인데 이때는 숙종의 친모 명성왕후도 증조할머니 장렬왕후가 사망하였을 때였고 장희빈도 경종을 낳았으며 인현왕후가 내명부의 수장으로 있었을 때였다. 참고로 장희빈과 인현왕후는 이 환국들과도 매우 많은 연관이 있는데 위 영상은 다른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으며 간단히 보면 남인은 장희빈, 서인은 인현왕후였고 서인이었던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는 남인인 장희빈을 싫어해 강제로 쫓아냈다가 또 장희빈은 장렬왕후가 입궁시키는 등 붕당사가 굉장히 복잡하였다. 1684년 숙종 10년에 명성왕후가 사망하자 숙종은 강제로 쫓겨난 남인인 장희빈을 1686 숙종 12년 2월 27일 후궁 간택령 이전에 입궐시킨다. 이는 분명한 정치적 의도도 있었으며 갖고 싶은 건 가져야 하는 숙종의 성격을 보여주며 1688년 숙종 14년 장희빈이 아이를 낳으니 그가 바로 조선의 20대 국왕 경종이다. 그러다 기사환국이 벌어지는데 1689년 기사환국의 발단은 남인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의 원호를 정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원호는 왕의 적장자가 아닌 서자일 때 왕세자가 되기 이전에 원자를 책봉하여 왕세자로 왕위를 계승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숙종 때 처음 벌어진 일이었고 서자인 광해군 또한 바로 왕세자가 되었다. 당연히 집권당 서인으로선 남인 후궁 소생의 왕자에게 원호를 정해준다는 것을 말이 안 된다며 반대하였고 만약 인현왕후와 숙종 사이에 적자인 자식이 나오면 이 또한 궁중에 피바람이 불게 되니 명분은 서인에게 있었다. 이때 숙종은 이 서인의 반대를 빌미로 눈엣 가시가 되어버린 서인을 대거 숙청하며 인현왕후마저 폐서인이 된다. 참고로 인현왕후에 폐출될 때는
남인마저 반대하였는데 즉 이 말 자체는 숙종이 명분과 상관없이 이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며 숙종은 강행하고 장희빈을 왕비로 승격시키며 여기에 더해 숙종은 서인의 구심점이었던 송시열과 김수항을 사사하였다. 물론 삼복의 변으로 남인이 서인에게 당한 피해 숙청을 보복한 것도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조선의 환국사는 서로 죽여야 살아남는 정치판이 되었고 일당 독재 체제가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 인현왕후를 패서인으로 만들려면 아무리 숙종이라도 맘대로 못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내명부의 본인의 증조 할머니인 장렬왕후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688년 숙종 14년 음력 9월 20일 장렬왕후가 사망하여 내명부의 큰 어른이 인현왕후가 되자마자 1689년 숙종 15년 인현왕후를 배출하고 장희빈을 궁으로 내세운 것이다. 참고로 이때가 남인 정권의 마지막 집권이며 이렇게 남인 정권이 들어서고 5년 후 한 사건이 벌어지니 인연이 나를 감히 희롱한 거야. 갑술 환국, 기사 환국으로부터 5년 뒤 발단은 1694년 숙종 20년 음력 3월 23일 우의정 미남과 공조 판서이자 판해금 부사였던 유명현은 노론과 소론이 함께 민심을 불안케 하는 풍문을 퍼뜨리고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서인 함의원의 밀고를 받으면서 일어났다. 숙종은 모두 체포하였고 당시 포도대장이자 장희빈의 친오빠 장희재가 소론과 왕래한 것을 사죄하였고 음력 3월 29일 노론 출신 유생 기민이 남인 미남과 장희재, 이의진, 목창명이 영모를 꾀한다고 고변하자 숙종은 영모가 허황하였다며 관리들을 위로했으나 음력 4월 1일 갑자기 숙종은 반전을 일으켜 남인 모두를 축출하고 서인으로 교체했다. 참고로 이때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기에 엄밀히 따지면 소론 쪽으로 소론 정권이 우세하였지만 노론과 소론이 반복하며 정권을 쥐는 양상을 띄었다. 그리고 숙종은 갑술 환국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인현왕후를 부귀시키는데 신기하게도 초반에 정권을 쥔 소론은 같은 서인이면서 인현왕후 보비를 반대한다. 아무튼 장희빈을 국무 자리에서 내리며 인현왕후가 다시 국무로 올라오며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싶었으나 설마 인연이 나를 또 농락한 것이냐? 무고해오. 1701년 숙종 27년 당시 정권은 소론과 노론이 번갈아가며 쥐고 있던 때 갑자기 고변이 터지니 희빈 장씨가 취선당해서 인현왕후를 저주했다고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고변한 자는 영조의 어머니 무수리 출신 숙빈 최씨였다. 참고로 숙빈 최씨 또한 서인이었고 장희빈은 남인이었다. 이 사건은 무고의 옥 또는 신사옥사, 신사환국이라 불리는데 희빈 장씨의 저주 사건과 더불어 남인들이 서인들을 몰락시키기 위해 희빈 장씨의 친정아버지 장영의 묘역을 일부러 파헤치고 비석을 훼손하여 무리를 빚게 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숙종은 희빈 장씨의 자결을 명하고 장씨의 친오빠 장희재 등은 처형되었으며 남인의 당원인 이현일, 이서우 등은 파직되고 이미 죽은 허목, 윤휴, 윤선도 등의 관작을 추탈당했어서 신사대출척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정권은 남인이 몰락하며 서인이었던 노론과 소론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쥐게 되며 그 후 1716년 숙종 42년 병땡 처분으로 노론이 정권을 쥐게 된다. 빗죽도 못 얻어먹으니 꼴들 하군. 한국 정치. 숙종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말 안 듣는 신하들에게 환국이란 패를 꺼내 들었다. 숙종은 본인의 왕권 강화를 위한 3번의 환국 때문에 서인과 남인은 상대를 죽여야만 하는 피해 분당사로 들어섰고 한쪽을 죽여야만 본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까딱하면 죽게 된다. 또 같은 서인이어도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는 등 정당이 일당 독재체제로 가려고 붕당이 치열해지는 결과 값을 낳았으며 이 때문에 정치적 폐해는 숙종이 살아있을 땐 상관이 없었지만 숙종 사후엔 큰 문제가 된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는 숙종의 왕권 강화에는 큰 힘이 되었지만 숙종 사후 조선은 영모와 독살설 등 후대의 왕권에 큰 독이 되었으며 물론 정작 본인은 당쟁이 심해 폐단이 많았는데 내가 다 없앴다는 율시로 지었다. 후대에서 당쟁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는 숙종 시기로 예를 드는데 말이다. 아니, 그 좀 신분에 맞게 처신을 좀 잘 하라고. 숙종의 왕권.
청나라 강희제가 조선은 군신은 약하고 신하가 강한 나라라고 한 사례에 대비해 조선 19대 국왕 숙종은 이와 반대의 사례였다. 숙종 제위 후반기의 왕권은 조선사에서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강력했으며 왕권을 행한 장치 중 하나가 환국이었다면 추증과 복권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단종의 복권이다. 당시 단종은 묘가 아닌 노산군으로 불렸는데 이걸 복권시킨 게 숙종이며 1681년 숙종 7년에 노산대군으로 격상했다가 1698년 숙종 24년에 단종으로 복원한다. 참고로 이때 사육신도 복권하며 제2차 왕자의 난이었던 태조 이성계의 사람 이방간의 자손들도 왕족으로 복위된다. 조선의 2대 국왕 정종도 이전까지는 묘호도 없어서 단지 공정왕이라고 불렀는데 숙종 때 정종으로 격상시켰다. 이런 것들은 숙종의 왕권 강화의 한 장치였다. 또 개성을 150년 만에 4박 5일을 행차하는 등 여러 왕권 강화를 위한 행적을 보였다. 아무래도 숙종 제위 초기에 서인의 영수 송시효를 필두로 한 신권이 강한 것을 못마땅히 여긴 숙종의 여러 이유가 중첩되어 있을 것이다. 아무튼 숙종은 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대동법을 확장시키며 인조 때 처음 주조된 상평통보를 숙종 때 유통했으며 숙종 때 백두산 청계비를 세웠고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가 우리 국경이라고 확실히 못 박는 등 많은 치적이 있다. 물론 그의 재위가 길었기에 이번이나 일어난 대기근은 조선의 백성에게 지옥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당시의 백성들의 평가는 성군으로 남는 임금이었다. 숙종의 성격은 굉장히 포악하고 다혈질이었지만 백성에겐 온화한 임금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